서륜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좋은 이야기, 좋은 기운 많이 나눠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본 이제 컨텐츠는 예. 72년생, 예. 55세 임자생 GT분들 예. 준비해봤고요. 예. 먼저 이분들은 좀 어떤 특징을 갖고 살아오신 분들인지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자, 저희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임자생, 갑인생, 병모생, 자, 이런 분들을 갖다가 표현할 때 고집이 좀 세다라는 말도 좀 쓰고, 독립, 독행, 그래서 자립심이 강하다. 좀 이런 말도 써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천간과 지지가 같은 기운이에요. 임자생, 임도, 수고, 자도, 수예요. 자, 갑인생, 갑도 목이고, 인도 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자생은 수의 기운이, 그 다음에 갑인생은 목의 기운이, 병호생은 화의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개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기운들하고 타협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좀 있기는 해요. 자, 임자생에서 자수라고 하는 것은요, 지하로 흐르는 차가운 물이에요. 임수라고 하는 거는 위로 흐르는 큰 강물이 흐르는 구조예요. 그래서 60갑자 중에서 물기운, 수기운이 가장 최강의 구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임자생인 분들을 갖다가 물기운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편하면 망하고 흔들릴 때 인생이 커지는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침잠하는 기운이에요. 그리고 뭔가 순리대로 그냥 흐르던 대로, 흐르는 방향대로, 지금 살던 패턴대로 이걸 갖다가 좀 뭐라 그러나 이게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러나 설쳐야 성공하는데 설칠 수 없는 분들이 가장 많은 띠가 바로 이 임자생 쥐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데 이 자수가 임수에게 제왕지에 놓여 있다 그래가지고 이 임자생인 분들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위기 관리 능력이 좀 탁월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읽는 눈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티가 잘 안 나.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치질을 좀 잘한다 이런 말도 쓰거든요, 이게. 자, 그것이 사람을 읽는 눈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은 데다가 호불호가 바로바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단체 생활이나 좀 인간관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 입장에서는요, 좀 감정이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겉으로 티가 잘 안 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이 한 번 입은 상처가 좀 오래 가고, 아까 그 독립, 독행, 자립, 좀 이런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혼자서 버티면서 그 살아온 인생을 사신 분들이 좀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임자생 분들이 예. 작년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작년 을사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겁살이 화극수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자생인 분들에게 좀 특히 더 힘들게 작용을 좀 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고전적으로 이 겁살이라는 단어가 탈재, 상인, 파연, 이렇게 얘기해요. 탈재, 재물을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인, 어떻게 보면 그 인간관계에 상처를 입는다. 뭐 배신, 손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좀 신뢰가 깨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경우도 많고, 또 좀 억울한 손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 요즘 젊은 친구들 쓰는 말 하나 배워서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고. 예. 자, 그런데다가 이 을사년의 사화가 임수를 갖다가 극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좀 쓸데없는 감정 소모, 그것도 일을 해도 노다공소, 일은 많은데 좀 결과의 성과가 적거나, 아니면 일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공은 좀 누가 말하 그러나 이게 다른 사람이 좀 채간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작년에 한 해를 갖다가 이상하게 좀 왜 나만 이렇게 뭐가 꼬이지? 좀 이런 느낌이 많이 드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올해가 2026년 병호년인데 예. 올해 운세로 봤을 때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자, 원래 2026년에 임자생,
특히 쥐띠이신 분들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이 이제 제살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자, 이 제살을 갖다가 고전 옛날 책에 보면 제살 동즉 변화요 생기 역생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제살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면 반드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자, 이 변화가 생기면 생기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직업이 변경되시거나 아니면 사업이 뭐 전환된다든지 아니면 뭐 인간관계가 어떻게 보면 좀 재편된다든지 요런 기회가 오는데, 자, 임자생이라는 분들 자체가 뭔가 역동, 모험, 도전 요런 것들을 갖다가 좀 싫어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자, 그렇기는 하지만 원래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움직이면 인생이 바뀌는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차후 길게 보면 그 10년 동안의 어떤 인생의 그 기틀이 원래 다져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임자생은 위도 물이고 아래도 물이라 해가지고 60갑자 중에서 수기운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원래 병원년은요 위도 불이고 아래도 불이에요. 자, 그게 화의 기운이 가장 강한 한 해예요. 그래서 천간에는 병임충이 들어오고 지지로는 좌우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천간지지 동시에 충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지충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물기운은 불기운을 통제하는 거예요. 운이라는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들어온 운을 내가 통제해야 되는 운이 있고, 들어온 운이 나를 통제하는 운이 있어요. 원래 병오라고 하는 불기운은요, 임자라고 하는 물기운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즉, 원래는 어떤 해냐? 내가 운을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자생에게 원래 들어온 이 병오라는 강한 불기운은 약이 된다. 좋네요. 근데 약이 좀 뭐예요? 항상 약은 맛있지가 않지요. 약은 맛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먹으면 반드시 뭐 몸이 보신이 된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이런 일은 반드시 있어요. 특히 말띠인 오화는 임수에게 있어가지고 태지에 놓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뱃속에 들어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새 출발 직전. 그래서 좋은 말로 하면 운이 트이는 시작점에 놓였다. 원래 병운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천지충이 태지가 합쳐져가지고 어떤 새로운 일, 새로운 인간관계, 수입구조, 재정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다이나믹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입 구조가 더 안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이럴 때는 이제 귀인이라고 하는 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문제가 뭐 해결된다든지, 특히 이제 상반기 쪽에서는 이제 좀 가벼워졌다. 작년에 이제 힘들었던 게 힘든 거는 좀 이제 좀 끝나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 이제 희망이 생긴다. 앞으로 좀 잘 될 수 있겠구나. 좀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2026년을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물운 가지고 얘기하면요, 27년부터 본격 상승이에요. 그 기틀이, 인생이 다시나 살아나는 기틀이 2026년에 잡힐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월별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월별로 세부적으로 봤을 때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조금 이제 구조별로 좀 보자고요. 먼저 이제 사업, 자영업, 아니면 뭐 투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면 이제 음력으로 말씀드릴게요. 음력 2월, 묘월, 요게 이제 사업운 폭발, 폭등의 시동이 걸리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2월 달에. 자, 명리 구조로 보면 2월 달이라고 하는 묘월의 묘목은 임수에게 있어가지고 식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식복이라고 얘기해요. 자, 식복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식복은 우리가 보통 일복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능력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제 펼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식신생재다 해가지고 여기서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생재, 이제 재물, 재산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공식이 생겨요. 자, 그래서 실제로 신규로 무엇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으로 뭔가 전환을 하신다든지 뭐 그럴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광고, 홍보 같은 걸로 있잖아요. 나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알리기에 굉장히 좋은 달이 2월 달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루트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으로 이제 직장이라든가 구직 같이 어떤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달은요. 자, 음력 9월 달이에요. 네. 음력 9월 달은 어떤 직장 내에서 어떤 승진, 이직, 자, 이런 걸로 최고의 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에게 있어가지고 관성, 즉 관운에 해당이 돼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음력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4번에 걸쳐가지고 이 관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직장이나 조직에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뭐 관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뭐 취직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스카우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유리한 달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9월은 임수가 관대에 놓였다라고 얘기해요. 관대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과거에 급제해서 관복을 입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달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성과를 좀 인정받아가지고 뭐 보너스를 좀 받는다든지 스카우트 제안이나 아니면 승진의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직이나 입사를 갖다가 좀 뭐라 그러나 이게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6월, 9월, 12월 요 4달이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관대가 놓이는 9월이 가장 적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이제 계약건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장 인자를 써가지고 인성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음력 7월, 신월이고 8월인 6월이에요. 신월, 6월이 둘 다 이제 오행으로서는 금에 해당을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임수의 인성에 해당돼 가지고 어떤 계약과 관련된 일에서 가장 유리한 달이 음력 7월,